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을 내지 않고 심우정이한테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딱 맡겼어요. 그런데 그 고검장 회의에서 불법 수사를 추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을 석방하고 그리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다시 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회의 참석자 중 다수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우정이 이자가 구속 기소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2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이 불어댔음에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단 한 번도, 단 1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을 미리 써놨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며. 그런데 그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 1초의 직접 조사도 없이, 하다못해 서면 조사도 없이 이걸 기소를 해? 이 제정신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좌파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기소 대행처로 전락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전체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 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하였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2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오늘은 법원에서 2번이나 확인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탓하며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과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도대체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의 유례없는 내란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모시고 대담을 할 석동현 변호사는 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멍석을 깔아주어도 재고실 못하고 알아서 기는 검찰. 중앙지방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그것도 2차례나 불허한 것은 공수처의 불법 내란죄 수사 및 서부지법과 벌인 영장 야합을 중앙지법에서 다 무효로 돌려놔 줄 테니 정말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되는지 검찰에서 원점에서 새로 조사해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사실은 검찰 스스로가 알아서 공수처, 경찰, 서부지법이 작당해서 저지른 대통령의 불법 체포나 불법 구속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새로 조사를 해야 할 판에 경륜 있는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멍석까지 깔아주었음에도 그것을 받아 쓰지 못하고 바보같이 조사 한 번 한 적 없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한 것은 공수처의 하수 처리장을 자처한 꼴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머리에 알아서 기겠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최고 수사기관, 인권보호기관 같은 허명은 이제 다 걷어치우라. 검찰청이란 간판도 아예 떼내버려라. 기소청이나 지게청으로 바꾸어 다는 것이 맞겠다. 법조계는 검찰의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사다. 재판에서 심각하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들을 다수 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법 증거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했고 검찰도 아무런 보완 수사 없이 기소를 하면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구영권 변호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독과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수사 자료가 적법한지가 앞으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도 최근에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1,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후폭풍을 과연 사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불법이자 편법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리고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고 안타깝다.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다.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 법률 대신 정치로 정무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안철수는 8개 사건 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과의 형평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하자 검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나경원은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 직권 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다면 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시도했냐?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다. 검찰이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했다. 권성동은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마땅하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 놓고 면피성으로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냐.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권력에 들어 누웠다는 악평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이라도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청구하라. 안철수는 윤석열 대통령 특급 구속 기소는 이재명의 각역 정차재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역마다 선다 이 말이죠. 오세훈은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마 이런 주장을 처음부터 했다는 건데 말 몇 마디 해놓으면 정치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무슨 차기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 항목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합니다. 홍준표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제가 유승민이는 어떤 말을 해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유승민의 말을 정말 한 10년 만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유승민은 이렇게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탄핵과 정적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시 말해 한덕수 탄핵과 정적수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헌재는 최상목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만 드러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헌재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재는 존재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헌재가 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야당 쪽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났어요. 이럴 때 표정 관리를 시킬 정도의 군기반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잔치 분위기예요. 한민수 대변인이라는 자, 내란 수계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됐다. 불법 계엄 모의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 유포하며 내란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 이용우, 직권남용 등 나머지 범죄도 파면 후 모두 추가 기소해야 한다. 집요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서영교, 추가 탄핵을 소추하자. 윤석열이 헌재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까지 추가해서 탄핵하고 사법적 처벌해야 한다. 민형배, 설은 발 뻗고 쇠기로. 신정훈, 기분 좋은 일로 밤잠을 설치는 매우 드문 경험을 했다. 이래저래 오늘부터 비로소 설 명절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다.
윤석열의 구속을 안주 삼아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란다. 민병덕, 여전히 헌정 수호 세력과 내란 세력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통상 이럴 경우에 야권은 표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유의 구속에 대해서 뭐 유감이라든지 뭔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지그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완전히 나사가 풀렸어요. 뭔가 아주 단단히 고장이 났어요. 이런 최소한의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한마디 말도 없어요. 군기반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분위기가 살 것 같다는 등 이따위 소리들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한술 늘 더 뜨지요. 아니, 구속이 당연한데 뭘 그걸 갖고 뜸을 그렇게 들였냐. 국민 마음 졸리게. 네. 마지막에 웃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 구속을 두고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면서 표정관리조차 못하는 저자들, 이제 곧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겁니다. 공수처는 이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SBS가 공수처를 이렇게 조롱했겠습니까? SBS의 취재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한 일이 사실상 없다. 대신에 사건 자체를 폭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 추가로 증거를 수집할 기회마저 날려버렸다. 어떤 수사기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내란죄 혐의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크게 도운 기관은 대통령실도 아니고 경호처도 아니다. 공수처가 가장 크게 도왔다. 그러니 다시는 공수처를 무시하지 말라. 뭐 이런 아주 시니컬한 기사를 올렸어요. 이게 뭐냐? 독수독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 독에 오염된 나무에서 과일이 나요. 그러면 그 과일도 독에 오염된 과일일 거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건의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독수, 독이 든 나무, 이거는 위법, 불법인 수사와 증거 채집입니다. 증거 수집과 수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면 그 증거는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바로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 건 없는 법원에다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렇게 해서 증거라고 수집을 했으니 이 증거가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걸 재판에 쓸 수가 없게 됐다. 더구나 공수처가 그렇게 뭐에 쫓기듯이 구속영장을 덜컥 신청을 했고 이걸 시간이 다 되는 동안 제대로 수사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 수사기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넘겨받은 사건을 뭘 다시 보완 수사하려고 그러냐고 기각을 해버리니 수사도 제대로 못해.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분명히 뒤집힐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도 있다. 그러니 공수처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크게 도운 기관이 바로 공수처다. 뭐 이런 아주 시니컬한 비판적 기사를 올렸는데 뭐 일면에 진실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공수처는 이미 완전히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공수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검찰도 이번에 공수처의 하청업체처럼 공수처가 던진 쓰레기 같은 그
이 보고서를 근거로 대통령 한 번 조사도 하지 못하고 기소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공수처보다도 더 못한 검찰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보기를 간첩이죠. 빨갱이죠. 신용보기를 존경한다는 문재인만 알았는데 보니까 이 문영배도 신용보기를 존경한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자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소장 권한 대행이면서 수많은 이 헌법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10년 전, 15년 전에 지가 썼던 글 수정하는 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수정형배로 지어놨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이 수정형배가 과거에 SNS에서 여러 차례 문답한 것들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내의 안부까지 묻는 그런 관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하고의 1대1 관계가 아무리 깊어도 부인에 대해서 묻거나 또는 가족에 대해서 안부를 챙기거나 하지를 않아요. 웬만큼 가깝지 않고서는. 근데 이 이재명이하고 문영배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수정형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판님, 이게 판사를 문판 그래요. 문변 그러듯이, 변호사를 문변 그러듯이 판사를 문판이라 그럽니다.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이게 SNS에서 지금 둘이 만나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트위터하고 블로그인데요. 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하고 흐흐 한 다음에 만화님께 안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끼리도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남의 아내한테 갑자기 안부를 왜 묻습니까? 잘 모르면. 그러자 이 수정형배가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쓴 이 대화입니다. 이 수정형배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는 이재명과 SNS 주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왜 10년 전, 15년 전에 쓴 블로그 글은 자꾸 지워? 왜 자꾸 고쳐? 이재명이하고 SNS에서 대화한 것도 기억 못한다면서 왜 지가 쓴 10년 전, 15년 전 글을 자꾸 수정하고 있냐고. 이자가 블로그 14년 전에 블로그에 글을 또 하나 수정을 했다가 들켰어요. 이 글은 원글은 이렇습니다. 2010년 9월 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때 UN 기념공원 있죠. 그 UN 묘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바로 그곳을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원글입니다. 15년 전에 쓴 원글.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문했으니까 자답. 그것에 대한 이자의 생각이 나오는 게 우리 한글의 구조 아닙니까? 자,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그 다음에 이자가 답을 합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들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그러니까 유엔 묘지를 계속 둘러보면서 좋은 전쟁이란 없다.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걸 왜 이들은 몰랐을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을 마치 전쟁으로 통일하려고 우리나라에 온 침략군처럼,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게 김일성이가 불법 점거한 북한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침이죠.
이 문장의 순서와 문맥 구조상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로 읽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자가 갑자기 15년 전에 지가 쓴 글이 좀 캥겼는지 갑자기 블로그에 이런 문장을 추가했어요. 뭐라고 추가했냐? 여기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라고 추가했어요. 15년 후에. 참 이 졸렬하고 찌질한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블로그에 추가를 하면서도 또 거짓말을 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엔군을 기리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글에는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도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다. 1시간 30분을 기다렸으나 비는 그칠 줄을 몰랐고 옷만 비에 흠뻑 젖었다. 결국 봉사활동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15년 전에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캥겼는지 글을 수정하면서 원문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봉사활동 못했다며 15년 전에 그렇게 썼잖아. 무슨 봉사활동을 해 그런데. 예, 누리꾼들은 야 문맥을 봐라. 유엔군이 왜 이 땅에 왔냐고 물었으니 유엔군을 지칭한 건데 갑자기 북한이 거기서 왜 나오냐. 유엔군이 전쟁광처럼 묘사됐다. 중요한 탄핵심판 증거는 안 보고 자기 블로그 글이나 다시 보고 있네. 야 국민들 바보라고 생각하냐? 예, 조적조라는 말이 있었는데 예, 그야말로 문적문입니다. 이자가 그동안 하도 X,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글들을 많이 써 제껴놔가지고 그냥 들쳐만 봐도 황당한 글들이에요.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이 좌파 판사들 모여있는 곳인데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지가 극좌파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최적의 결론, 그러니까 공정보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이런 자를 계속 헌법재판관, 그것도 탄핵심판을 총괄하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속 둬야 되겠습니까? 이재명과의 친분이라든지 좌파 사법모임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다고 하는 자기 자백이라든지 유엔군을 모독한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문영배가 탄핵심판할 자격이 있기는커녕 스스로 탄핵당해야 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그 간첩 신영복이를 존경한다는 글도 올렸어요. 신영복 선생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이십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한 말이에요. 잘 아시죠? 그런데 문영배는 뭐라고 썼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게 이제 신영복이가 쓴 글이에요. 책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신영복의 책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담론까지 그의 책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돌아가셨구나. 그분 말씀에 공감했다. 그분 말씀에 공감했다. 영면을 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문영배입니다. 뭐 신영복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구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여류 작가가 신영복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이 시 제목이 돼지의 변신입니다. 돼지의 변신.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원래 평범한 돼지였다. 감방에서 한 20년 썩은 뒤에 그는 여우가 되었다. 그는 워낙 작고 소심한 돼지였는데
어느 화창한 봄날 감옥을 나온 뒤 사람들이 그를 높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 긴 겨울을 견디었냐고 우러러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졌다.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돋보이는 각도를 알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 방향으로 몸을 틀고 머리칼을 쓸어 넘긴다. 무슨 말을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청중을 감동시킬까? 박수가 터질 시간을 미리 연구하는 머릿속은 온갖 속된 욕망과 계산들로 복잡하지만 카메라 앞에선 우주의 고뇌를 혼자 짊어진 듯 심각해지는, 냄새나는 돼지 중의 돼지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로 모시며 언제까지나 사람들은 그를 찬미하고 또 찬미하리라. 앞으로도 이 나라는 그를 닮은 여우들 찾으라는 변치 않을 오래된 역설이 나는 슬프다. 이게 신영복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조국이도 떠오르고 문재인이도 떠오르고 여러 돼지들이 떠오르죠. 시의 힘이에요. 이 돼지를 최초로 이 문학작품의 주인공으로 했던 사람은 조지 오웰입니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서 인간을 쫓아내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 중에서 돼지들은 더 평등하다고 한 그 유명한 독재자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를 이 최모라는 여류 시인의 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형배, 수정형배라는 자는 바로 그런 돼지를 찬미하는 그런 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의 앞날도 걱정이고 아내 건강도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변호인단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네, 마음이 참 좀 아파요. 대통령을 면회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설날 메시지와 근황을 전한 석동현 변호사의 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두세 분의 변호인들과 함께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이번 계엄이 도대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권자인 국민께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으로 되어 있는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와서 즉각 해제를 했다. 이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3시간 남짓한 계엄 동안 유혈 사태가 하나라도 있었는가?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가? 정치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체포되거나 끌려나간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는가?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 또 대통령은 이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과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른바 Political Governing Plan,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다. 실제 그런 것이 없었지 않냐.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 막상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곧바로 해제 요구를 할 것을 예상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계속 끌어갈 수 있겠느냐. 아예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의 독방에서 보내고 있는 현재 심정과 관련해서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일체 없었고, 다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에서 그냥 변호인단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석동현 변호사는 전합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정말 국민들 중에는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이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라고 하는 걱정을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꿈을 키워가야 하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전합니다. 최근에 아내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지난 15일 관절을 떠난 후로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아내 지금 건강 상태가 어쩐지 좀 걱정이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 연휴라 변호인 접견만 되는 상황이니까 내일 연휴가 끝나면 모레부터는 이제 접견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가족 면회가 가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금요일 날은 이런 거 저런 거 정책 고려할 거 없어요. 옥에 갇힌 남편 아내가 만나러 가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그 자들이 정말 폐륜적인 자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접견은 안 하겠지만 개별 의원들이 접견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윤상현은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걸로 안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가서 기운을 북돋워 드리려고 한다.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도 다들 접견하고 싶어 한다. 권성동도 인간적인 도리로 한번 찾아뵈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 뻔뻔하다, 내란 일으켜놓고 무슨 옥중 메시지냐, 이런 반응입니다. 민주당 분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재명이가 문재인이를 만난답니다. 그런데 어제 김경수가 만나는 건 너네 자유지만 만나기 전에 4가지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4대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김경수의 4대 요구는 이렇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치욕을 주며 당에서 내쫓은 민주 인사들에 대한 사과와 복당 조치를 하라. 두 번째,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한 친 이재명계 인사들의 반성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세 번째,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계에 뒤집어 씌우려는 행태를 중단하라. 네 번째, 일극체제 사당화라는 민주당 정치문화의 쇄신을 실행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요구 어느 것도 이재명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딴에는 사법 리스크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단속을 위해서 문재인이랑 만나서 쇼하고 사진 좀 찍으려고 한 것인데 김경수가 딱 제동을 걸었어요.
맞나? 누구 허락도 없이 맞나? 만나려면 4가지 조치에 대해서 4가지 요구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라.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이 시작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시작이죠.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 어제 국민의힘의 원내당협위원장 20여 명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하루 종일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명이 직접 서명한 편지를 대통령한테 변호인단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계엄을 선택한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원내당협위원장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독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취급받고 있는 형편을 보면 무죄 추정 원칙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모든 절차가 탄핵을 향한 급행열차처럼 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엄을 택하신 그 뜻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고 그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응원하면서 싸우겠다. 네, 이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어제 오후 6시 반에 이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당협위원장 22명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대통령과 그 고통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인을 통해 새해 인사를 담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보시고 고맙다, 수고가 많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덕담을 나눠야 할 설날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법 앞에 평등,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물론 가족 접견권 등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형사사법상 기본권리조차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행사를 마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원내당의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전한 메시지, 대통령께 전한 새해 인사말은 잠시 후 하종대 위원장, 심재돈 위원장과 함께 듣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부터 탄핵해야.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라는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어요. 헌법재판관의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헌법재판관들한테 과연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속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근원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선의 친동생 이상희도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퇴진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중에 수계는 문형배죠. 문형배는 자신의 블로그 글이 논란이 되자 원문을 읽어보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래서 원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원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읽어보라는 거야? 이자야말로 극단적인 극좌, 수구, 꼴통 세력입니다. 이자가 또 책은 또 그렇게 열심히 읽는 듯이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 닮아서 그런가.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88건을 작성했어요. 전체 독후감 460편을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평균 4.5일에 한 편씩 독후감을 써왔어요. 그중에 88편은 헌법재판관이 된 후 업무 시간에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임기 초반에는 오전 8시나 오후 늦게 독후감을 올렸다가 임기 중반쯤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자신이 붙었는지 오후 4시경에 가장 활발하게 올렸다고 하는데, 오후 4시면 헌법재판관 근무 시간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이 수정형배 이자는 88편은 이게 언제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러자 88편은 점심시간 외에 헌재 업무 시간에 작성된 숫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업무와 무관한 건 아니야 라고 또 변명을 해댔다는데,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봤다. 헌법재판소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헌재가 구비해 놓은 책들 아니겠느냐. 저출생, 기후위기 등 여러 책을 빌려 읽었는데 앞으로 심판할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었고, 블로그를 쓰는 데는 10분이 안 걸린다. 일을 하면서 휴식시간 10분 정도 쓰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책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고성범 본부장입니다. 채권하는 고부장이라는 유튜브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요즘은 탄핵 저지 투쟁에 저하고 함께 다니느라고 그 유튜브를 거의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마침 시청자와 함께 시간이기도 해서 책을 전문적으로 읽고 독후감을 써서 올리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고성범 크리에이터한테 책 한 권 읽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 독후감 쓸 때 어떻게 시간이 걸리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고성범 본부장한테 직접 들으시죠. 이 문영배라는 자의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탄핵 기각이 대세다. 제가 설날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서 대통령의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한 소신, 이것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도대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이냐? 유혈 사태가 있었냐?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났냐? 정치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체포되거나 끌려간 적이 있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이런 대통령의 아주 간단명료한 입장, 이것은 이제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진영의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포들로 구성된 한미연합회가 미국의 정치 유력 매체 더 힐이라는 매체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영어 광고를 게재했는데 광고는 이렇습니다. Stop the steal against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탄핵 저지, 부정선거 중단, 이런 제목을 단 이 영어 영자 광고인데, 이 영자 광고의 핵심 내용은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28분 동안 영상으로 했던 그 내용을 요약 압축해서 게재한 겁니다. 더 힐이라고 하는 이 매체는 6만 6천 부가 무까지 돈을 안 받고 배포가 됩니다. 어디에 배포되느냐? 미국 연방 535명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사무실, 백악관 내의 모든 사무실, 워싱턴 지역의 전 기관, 대사관 등의 6만 6천 부가 배포되는 정치 전문 매체입니다. 신문은 무까지 형태로 배포되고 온라인이 주력입니다. 더 힐의 온라인판은
월간 3,200만 페이지 뷰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CNN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폭스뉴스를 앞섰다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는 유력 매체입니다. 한미연합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을 해냈다고 평가합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공소기각으로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명백히 위법한 수사 절차와 부실 기소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이 신속히 공소기각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